홍공 흑자. 네, 요즘 매일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가 좋으시죠? 계속 보면서 좀 정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서술형의 시대가 열린다 라고 제가 전에 영상으로 한번 미리 예고를 드렸고요. 영어 서술형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과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어 서술형의 시대가 열린다, 확실한가?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꼭지에 해당되는 시험은 사실은 대입에 해당되는 수능입니다. 수능 영어는 연식이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94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1회, 2회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이제 2차례 보기도 했었고, 그 뒤로 쭉 가다가 사교육비 이제 경감 차원에서 EBS 연계 교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계 비율이 무려 이제 뭐 거의 70%까지 올라가다가 영어는 또 절대평가에 이제 요거 이제 변화를 맞으면서 조금 이제 많이 중요도가 떨어진 듯 보였으나 킬러 문항을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어쨌든 90점의 문턱을 조절하려고 평가원에서 무던하게 애를 많이 쓰고 왔으나, 사실은 그 지문을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져오기에는 이제 고갈 상태에 가깝다. 그리고 저작권 해결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논문 가져오고 자꾸 이제 어려운 거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IB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수능이라는 것은 훨씬 더 짧은 지문이에요. 한 문제당 훨씬 더 짧지만 그 안에 어떤 문장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웃풋, 우리의 어떤 자신의 생각을 들추는 평가라기보다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복잡한 글을 읽고, 그리고 오지선다를 보면서 사실 정답지로 처음에 만들었겠지. 근데 그 사이사이 이제 꼬여져 있는 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약간 수수께끼에 가깝게 지금 변모했고, 이제 뭐 70% 연계해서 이제 50% 정도 다운됐으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거품이 거져지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대로는 쉽지 않을 거고요.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진짜 다들 많으세요. 끄집어내는 교육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공론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또 이제 선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상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으로 지금 이양된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부터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죠. 고교 학점제가 실시될 지금 예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정권으로 이양된 분위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모습은 갖추려고 할 거고, 고교 학점제가 결국은 전 범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전폭적인 고교 학점제 형태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는 학생들의 어떤 선택의 폭 이런 것들이 넓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꽃이 폈을 때 모습이고, 제가 볼 땐 2025에 이제 만약에 1학년이 된다, 5, 6, 7, 8 때, 2028 학번 때 이제 들어갈 이제 수능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최근 이제 신문 기사에서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논술형 수능에 대해서 2028에 대해서 이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다들 공감대는 그래요. 좀 뭔가 끄집어내는 교육 해야 되지 않겠냐. 객관식은 한계가 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 이 학생 개인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어쨌든 객관식보다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 고교학점제랑 맞물려 가지고 그림을 서서히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평가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제가 볼 때 현재로서 순방향이 될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이범 평론가님하고 이렇게 라이브 했듯이 고교학점제가 갑자기 뿅 하면서 2025에 전면적으로 우리의 어떤 완성형으로 이제 바로 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재교육도 필요하고, 재교육을 이게 몇 개월 당장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청사진을 아마 평가원에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공청회도 열고 사람들 의견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섞여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쉬운 모양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어쨌든 논술이라든지 끄집어내는 쪽에 대한 큰 그림으로 간다라는 것은 언제일지 시간의 문제지 방향성은 맞을 거고요. 그럼 갑자기 어느 날 논술형이 된다? 이거는 힘든 일이죠. 논술형이 되면 수능이 논술형 바뀌면 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슷한 형태를 닮아갈 확률이 있는데 일단 수능부터 아직 좌표가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 즉 서술형을 선택을 하면서 단계적 빌드업을 밟을 확률이 무척 높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권이 이렇게 되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중간을 딱 선택하고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서술형 요거를 약간 확장시키거나 어떤 이제 권장하겠죠. 도교육청이든 지원청이든 요거를 조금 더 장려를 해라. 그래서 장려를 해가지고 수행평가든 학교 지필고사든 그 안에 서술적인 요소를 조금 더 많이 넣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시시비비가 일어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확인하면서 그걸 또 평가한 데이터에게 주고받으면서 평가원에서 그 다음 청사진 좀 더 센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또 사람들한테 제시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른 과목 차치하고 영어도 이제 서술형의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과연 아이한테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게 될 텐데 사실은 고등학생들은 지금 관계가 없겠죠. 중학생도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생도 그죠? 고교 학점제 영향을 전폭적으로 받기는 힘드니까 초등학생이라 사실은 봐야 돼요. 그 범주를 좁혀가지고 초등학교 지금 6학년 이하 포함입니다. 이하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럼 뭘 해야 되나 막 전문가들 영상이나 막 책을 찾아 나서겠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니트 할 때도 제가 2급 팀장 담당이었고 문항도 제가 대표로 출제해서 선생님들이 낸 거를 다시 제가 검토를 하고 강의를 했던 바뀌는 시점에서 평가를 제가 담당해봤고 평가원이랑 협업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할 수 있는 한도 내까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서술형을 하려고 하면 영어 서술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독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독서. 물론 국어랑 영어랑 독서 값이 거의 비슷한 그런 드문 굉장히 놀라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일반화해서 따라가기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빼고 일단 빼고 저희 집같이 평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어 독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루틴으로서 계속 이렇게 떠먹여주면서 국어 독서를 일단은 해야 됩니다. 남의 생각을 일단은 좀 많이 좀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을 사실은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논리 정연하게 하면 이제 논술이 되는 건데 그 전 단계니까 일단은 국어 독서 그리고 국어 독서가 뭐 잘 안 되는데 영어 그래도 뭐 독해집이든 뭐든 영자 신문이든 조금 읽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병행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뭐 배경 지식을 얻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요. 여튼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독서는 그냥 기본 오브 기본이어서 뭔가 전혀 새로운 거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고교 뭐 학점제 서술형 시대가 열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것 마케팅은 일단 걸르세요. 네, 걸르세요. 출제를 이렇게 많이 한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걸르는 게 맞아요. 새로운 것들은 근본적으로 없고요. 대신에 이건 있어야 됩니다. 독서한 걸 바탕으로 내가 생각을 혹은 이 출제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보통은 단문장으로 많이 하죠. 그러려면 초등학교 때는 제일 기본이 뭐냐면 딴 거는 몰라도 이건 꼭 알아야 돼요. 뭐요? 팔품사는 꼭 알게 하셔야 됩니다. 팔품사. 네, 팔품사. 물론 외국에서 갔다 온 리턴이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좀 괜찮아요. 영작이라든지 괜찮은데 국내에서 자라서 이제 뭐 원서 기반으로 하면서 완전 쭉 했다. 리턴이랑 비슷하다. 이런 친구들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이제 섞여 있다. 저희 집처럼 완전 국내파에서 인풋을 줬다. 이런 친구들은 팔품사 개념을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거나 하고 그 직전에 반드시 이렇게 익혀야 됩니다. 팔품사 개념. 왜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를 할 때 보통 다음을 영작하시오 이런 식으로 바로 내는 문제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 사교육 폭발하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복수정답이나 이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이디드 라이팅으로 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라이팅이 된다는 거죠. 그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 가이드가 조금 이렇게 좀 헐거워진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장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힌트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 단어의 순서를 이렇게 흐트려 놓고 그걸 다시 맞춰라. 단 이런 건 조건에, 컨디션에 맞춰서 해라. 이런 문항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단어들을 품사를 고려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시 언스크램블을 많이 합니다. 언스크램블 할 때 동사는 동사 쪽으로 헷갈리게, 명사는 명사 쪽으로 하면서 요거는 뭐 이렇게 조금 명사와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건으로 이제 거꾸로 역행을 해가지고 문항을 보통은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사를 좀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뼈대를 맞추는데 굉장히 편해지고 그 품사에 대한 냄새를 잘 맡아야 요거 출제할 때 요런 거를 바꾸라는 힌트가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조건, 발문 속의 조건을 읽었을 때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품사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원서 통해 가지고 잘 쌓아 올린 친구들도 반드시 팔품사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한 문법 정도는 꼭 초등학교 고학년 때 훑어보시면 되고 뭐 깨알 홍보긴 한데 제 책 중에 사과책이 있습니다. 초등영문법 팔품사 편. 꼭 책을 안 사도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제 유튜브에 무료 강의 다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딱 정말 팔품사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강의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걸 봐서라도 한번 팔품사 개념을 익혀놓고 요 안에 있는 문장들 한번 본인이 한번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고 다시 좀 옮기는 것들 조금만 해봐도 서술형 가닥은 금방 잡힙니다.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조합하면 금방 뚝딱 교재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돈 안 들이고 충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요컨대 영어 서술형의 시대는 논술형으로 가기 전에 어떤 브릿지 형태로서 가장 부담이었고 지금 하는 형태에서 거의 가이드가 있는 상황일 확률이 무척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결국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옮길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많으니까 그 가이드 조건을 보면서 단어를 이렇게 배열하거나 쓸 때 그 조건 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사를 좀 잘 파악을 해야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알아야 금방 주어 동사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다음에 어떤 것이 오는지 나머지 어떤 수식어구가 오는지를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고 특수한 어떤 구문을 평가를 했을 때 그 구문을 딱 틀에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답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든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잘 쌓아 올린 것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조금만 적용을 잘 시키면 굉장히 편하게 아이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 영상 들은 내용을 한번 메모하면서 정리해보고 어떻게 좀 이렇게 체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거에 대해서도 혹시나 의견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저도 늘 좀 바쁘지만 댓글 확인은 다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소통할 부분 소통을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끝자.